네, 안녕하십니까. 특집 SCS 스페셜 우주항공과 지역상생 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재수입니다. 경남의 염원이던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을 했습니다. 지역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저희 서경방송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청을 개청하여 대한민국 우주 개척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에 대한 담대한 도전이며 시대적 요청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4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글로벌 우주 강국의 수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은 많은 희망과 또 바람을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핵심 산업 기술 개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잘 정착하고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주항공 고급 산업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꼭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대학을 더 강화하고 우주항공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을 더 늘려서 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지책과 관계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연자 세 분의 인사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께 참석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지사 박완수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 사천에 이제 개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에 거는 우리 도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경방송이 우주항공청과 또 우주항공과 지역 상생을 위한 토론회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함께해 주신 윤영빈 청장님, 권진회 총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경상국립대학교 우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 발전과 우리 경남이 상생하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 발전에 또 우리 서부 경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 고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경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핵심이자 방향키가 될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청장님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 청장을 맡고 있는 윤영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하였습니다. 이제 막 2달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경방송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경남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경상국립대 권진애 총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천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여러분의 아주 환영과 어떤 격려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우주항공청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이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 우주항공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책임질 경상국립대 권진애 총장님께도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진애입니다. 서경방송에서 좋은 행사를 주최해 주셨는데 마침 우리 대학에서 또 장소를 같이 해서 이 행사를 갖게 돼서 아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 청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정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인력 양성 기관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 좋은 인력들을 많이 길러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인데요. 저는 이 칠암 캠퍼스를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산학협력타운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우주항공청이 정착을 하면서 같이 내려오게 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이 정착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잘 틀을 잡을 수 있도록 대학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5개의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주항공청입니다. 먼저 첫 질문을 윤영빈 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란 기관이 경남 도민들에겐 이제 너무나 익숙한 기관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청을 하는 과정에서 우주항공 관련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의 비전은 우리나라 3번째 기적을 창조하자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한강의 기적, 2번째 기적은 반도체의 기적, 3번째 기적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창조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7대 강국에 속해 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우주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그리고 R&D, 인력 양성, 산업 육성, 국제 협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류에 기여를 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진애 총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미래의 산업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나라에 우주항공청이 필요한 걸까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방위 전략과 관련되는 중요 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주 산업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민간에만 맡겨놓게 되면 이것이 무한 경쟁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잘 제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보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우주항공청은 이제 시작이니까 주로 과기부에 있던 우주 관련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나면 앞으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에서 하고 있는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흡수해서 그야말로 국가 전체 우주항공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지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고 또 개청할 때까지 경남도민의 염원이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주항공청이 왜 경남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에 당연히 자리 잡아야죠. 처음에 왜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왔느냐 그걸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직접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의 35%, 항공산업의 71%, 그리고 또 우주항공 분야의 그 기업들의 60%가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생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이고 당초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기 이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주 비전과 관련해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공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에 일부에서는 자 우주는 대전에 설치하고 항공은 경남에 설치하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또 산업뿐만 아니라 경상대학교라든지 또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4개 기관이 우리 경남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모두 우리 경남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설치되게 된 이제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또 아무리 정부에서 공약을 해도 그냥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에는 우리 도민들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 사천에 설치되게 됐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주항공청 경남 설치는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 그 자체의 발전에서도 큰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과 함께 산업의 전후방 연방 효과를 통해서 또 주력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의미가 있고 인재 양성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 모두 우주항공청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 환경 그리고 생태계는 어떤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총장님은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시기 전에 우주항공 산업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각종 토론회와 포럼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가능성과 발전에 대해 말씀해 오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항공과 우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항공도 군수와 민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의 군수 분야는 우리 내수 시장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 군수 항공 시장의 일정 수요를 항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T-50 이후에 수리온이라든지 혹은 KF-21이라든지 해서 잘 성장하고 있고 기술 발달도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는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민수는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아무래도 국제적인 대형 민항기 제조 회사들하고 연대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기술력의 부족이라든지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지금 돌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돌파를 하는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 UAM 또 혹은 AAM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이 이제 좀 빨리 열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리딩을 해 나갈 수 있으면 민수 시장에서 우리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청이 막 출범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책을 잘 만들고 또 정부에서 잘 지원하느냐 하는가에 따라서 아직은 그 성패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주 산업은 크게 보면 발사체 산업, 위성 산업, 또 위성 활용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위성 산업은 우리가 제법 궤도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 산업도 발달해 있고 또 IT 기술도 발달해 있는 상황이어서 위성은 비교적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위성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보이고요. 발사체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멉니다. 특히 발사체를 발사하는 그 비용이 이미 스페이스X 같은 데서 발사하는 그 대형 발사체들에 비해서는 너무 비싼 상황이라 분발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위성 활용 시장입니다. 위성 활용은 IT 기술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T 기술이 워낙 좋고 또 전자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위성 활용 시장이거든요. 위성에서 오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정책 방향을 위성 개발과 함께 위성 활용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위상에 비해 우주 항공 산업이 너무 뒤처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간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의 역사는 정부 주도의 역사로 보시면 됩니다. 30년간의 역사가 있긴 하나 민간 주도로의 탈바꿈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정부 주도로 발전을 했기에 그 많은 기술과 인프라가 출현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주항공청의 목표는 20년 후에 5대 강국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면은 20년 후에 우주 산업 시장의 10% 점유율을 가져오자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의하면은 작년에 우주 시장의 규모는 800조 원이었습니다. 10년 후 2035년의 시장 규모는 2,30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크게 되는 셈이죠. 그 이후 10년 후의 시장, 2045년의 시장은 또 2~3배 커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정컨대 4,000조 원이 훌쩍 넘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10% 시장 점유율을 한다 이러면은 한 420조 원이 됩니다. 그 역할을 바로 민간 기업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에 있어서 인프라가 특정 기업에 있었던 것을 민간 주도로 바꾸는 과정에 벤처도 키워내고 대기업도 키워내면서 우리나라에 또 강점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로봇, 그리고 AI, 또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우주 산업과 접목을 하게 되면은 스핀온이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강점 기술을
항공 기술에 접목하다 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봅니다. 민간 기업이 아직은 많이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지만 그런 민간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주 산업의 큰 몫을 차지하리라 봅니다. 그 몫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어떤 큰 원동력, 성장 동력이 되기를 우주항공청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 마지막 질문 시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경남도에서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계획을 담은 경남도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주 산업은 5배, 시장 규모가 항공 산업은 200배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AI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5차 산업혁명은 우주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경제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주 경제 비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우리가 생활하는 앞으로 모빌리티 시대, 1인 항공 모빌리티 시대도 전부 위성 시스템에 의해서 자율 주행 차량들이 통제되고, 지금 여러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의 전쟁을 보면 이 전쟁도 전부 위성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주 기술의 그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우주라고 하면 그냥 달나라 오고 가고 뭐 이 행성과의 관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우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가 우주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대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7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우주 관련 주요 기업을 2,000개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2만 명 수준의 우주 분야의 종사자들을 5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경제 비전을 발표를 했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글로벌 우주 항공 수도 경남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비전에 보면 8조 5천억 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해서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의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경남의 스페이스 파크를 조성하겠다든지, 우주 환경 테스트 인증 센터를 만들겠다든지, 또 우주 항공 관련 부품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심 기술, 위성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항공기 기술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 항공기 기술의 국산화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안으로 50%까지 늘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그 우주 생태계를 경남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잉사나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에어버스와 같은 R&D 센터를 경남에 유치해서 경남의 우주 항공에 관한 생태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있는 것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각종 연구 기능, 각종 업무 기능, 기업 기능 이런 것을 밀집해서 그야말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경남에 설치하겠다. 이런 비전들이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첨단 기술이 필요한 우주항공 산업, 물론 무궁무진하지만 전문적인 인재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주제를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박완수 지사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상국립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선정을 비롯해 지역에서도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인재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주항공청에 개청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자 우리 공직자들을 선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16대 1이었죠.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왔었습니다. 처음에 사실 인재들이 서울에 있는 인재들이
우주항공청에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졌었는데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16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우리 우주항공청의 직원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정부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과거에 공직자들은 대통령보다 보수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청의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공직자들, 항우련의 원장보다도 3배, 2배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우리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우리 우주항공청과 대한민국의 우주강국으로 가는 그 우주 경제 비전의 성공 여부, 관건은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권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우리가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전임 우리 경상대학교 총장과 나사를 방문했었는데 나사에서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국제 인턴십 과정을 함께 만들어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인재를 또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부 인재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주 경제 비전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체 인재 양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인재를 양성하는 길은 뭐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정부로부터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글로컬 대학을 지정받은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상국립대학교에 우주항공단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아마 박사급 훌륭한 인재들을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에서 양성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주, 고성,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분야에 근무할 기술 인재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양성하고 기능 인력도 같이 이제 1,800명씩 이렇게 양성하겠다는 게 교육발전 특구의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체 인재 양성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하구리연지 천문연이 대전에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경우에 이전은 못하더라도 뭐 분원이라도 여기 설치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잉사라든지 그리고 에어버스와 같은 연구기관을 이쪽에 유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여기에 같이 이제 우리 경남의 우주 경제 비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 교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해서 우주 경제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재 육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권진애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의 경우 지난해 글로컬 대학 30에 최종 선정이 되면서 5년간 1,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경상국립대의 경우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허브 대학을 제시했는데요. 우주항공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530여 억 원을 또 지원을 받아서 5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 집중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던 대로 올해부터 우주항공대학이라고 하는 단과대학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또 학생 수도 그 사이에는 약 70여 명 뽑다가 또 100여 명 뽑다가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글로컬 대학도 선정이 되고 한 영향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순정으로, 요즘 학생을 순정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만 순정을 해서 내년에는 174명이라는 학생을 뽑게 되어 있고, 또 2년 후에는 우주항공대학에서만 한 학년에 250명의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큰 항공우주 인력 양성 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양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고, 또 좋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 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원래 글로컬 사업을 할 때에도 정부하고 약속했던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주항공대학은 기존의 교수를 뽑지 않고 외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주항공대학 학장으로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학외에서 우주항공 분야 아주 고위급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모시는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아마 2학기가 시작되면 조만간 우주항공대학 학장을 새로 모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연구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디스트라고 해서 경남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장도 거기는 아예 교수를 쓰지 않고 카이든 한화에어로든 그런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의 부사장급 이상의 임원을 모셔서 아예 그 연구 책임자로 삼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2학기 때쯤 되면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국제 교류를 많이 해서 외국의 아주 좋은 대학들하고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가 있는 것은 미국의 네바다 대학이라든지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이라든지 벨기에의 몽스 대학 이런 대학은 단순 교류가 아니고 박사 혹은 석박사 공동학위제 혹은 복수학위제를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부와 또 경남도 또 지자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주항공 인력 하면 경상국립대학교가 책임진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장님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 툴루즈에 네. 프랑스 국립우주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네. 그 국립우주센터가 있는 곳에 인사 툴루즈 네. 거기하고도 협약을 맺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 거기하고도 이렇게 인재 교류를 통해서 프랑스 우주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같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예. 곧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거기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사님. 예. 다만 거기 프랑스는 또 문화가 좀 독특하다 보니 불어를 좀 배워서 와라. 그래서 불어 시험을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깐의 준비 기간을 조금 더 거쳐서 방금 앞에 말씀드린 대학들은 바로 추진이 가능한 것이고 예. 인사 뚫루즈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예.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영빈 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하실 예정입니까? 네. 어떤 특정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투입이 되고 관심을 갖느냐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나로 성공할 때 나로 키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10년 후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누리호 키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어서부터 어떤 우주에 관심을 갖고 우주가 자기의 어떤 꿈이 되는 그런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이런 꿈나무 양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 중, 고 시절부터의 어떤 꿈나무를 형성을 해서 대학까지 어떤 이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연구소까지 갈 수 있는 전주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꿈나무를 계속 우리가 키워갈 수 있고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제 새로운 인재를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전주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 관련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우주항공기 설치할 때도 몇 분은 오신 걸로 알고 초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주 분야에 근무하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우주항공청에 좀 이 보수가 적더라 해도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앞으로 우주 발전을 위해서 우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노력해달라 하고 초빙할 생각은 없습니까?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을 보면은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일반 공무원 조직과 임기제 전문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임기제 전문직 조직은 특별법으로 해서 외부에서 특정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자리에 외국, 특히 나사에 계신 분도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항공청에서는 그런 전문직에 많이 종사하셨던 외국 기관의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실 예정이고, 저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외국에서 그런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우리 나라의 한국의 나사인 카사가 생겼기에 카사에 와서 그런 분들의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우주항공 복합 도시입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사천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서부 경남, 또 나아가서 경상남도를 향후 우주항공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반 환경이 중요할 텐데요. 청장님께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우주항공청이 마침내 우리 지역에 개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당수 인력들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여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과 관련된 정주 여건 그리고 제반 환경은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주항공청은 이제 사천 지역에 설치가 되면서 외부 지역이죠. 뭐 세종이라든지 타 지역, 서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들이 조금 다르기에 좀 우려한 점도 있었는데 경남도라든지 사천시라든지 진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은 자녀 장학금 그리고 이주 지원금 이런 혜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서 상당히 지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 그리고 사천시장님 그리고 주변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오신 분의 숫자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아마도 그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전체 우리 우주항공청 식구들이 정주하는데 안주하는데 아마 크게 만족하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발전을 위해서 우주항공청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자리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발전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총장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은 우주항공 전문가로 세계 많은 우주항공 도시를 눈여겨 보셨을 텐데요. 우주항공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해외 도시 또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주 많은 도시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가본 데는 뭐 제한적이긴 합니다. 가본 사례들만 기억나는 거 몇 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좀 참고하고 싶은 도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누구나 잘 아는 시애틀이 있고요. 또 우주 쪽으로는 휴스턴도 있고 또 전투기 만드는 데로 가면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 포트워스도 있고요. 또 방금 지사님도 말씀하신 유럽으로 가면 프랑스 툴루즈가 대표적인 이제 우주항공의 도시가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들은 대체로 한 번씩은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그 미국의 위치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위치타라고 하는 도시는 제 기억하기로 제가 한 6, 7년 전에 갔었는데요. 인구가 한 30여만 정도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외인데 우리 진주하고 규모가 얼추 비슷한 도시인데요. 제가 공항에 내려보니까 지금 우리 사천에도 그걸 붙여놨습니다만 위치타 공항에 딱 내리니까 미국 항공우주의 수도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그렇게 영어로 공항에 여기 하나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왜 여기를 미국 항공우주의 수도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항공우주로만 완전히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보잉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주력 계열사들이 그 위치타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애틀이나 이런 데를 바로 벤치마킹을 하기는 도시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위치타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또 대학 교수로서 입장에서 보면 그 위치타 대학을 방문을 했었는데, 위치타 대학 안에 그 에어버스의 카이의 그 R&D 센터만한 정도 규모가 되는 빌딩이 위치타 대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타 대학에서 그 필요한 인력들을 다 이제 공급받는 것이죠. 또 대학하고 같이 코워크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앞으로 이 위치타를 좀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대학도 참조하고 우리 우주항공청 또 우리 지역이 좀 참조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 이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크게 보면 경남, 또 작게 보면 진주 사천 진주 지역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수도 또 아시아의 우주항공 대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많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 같이 좀 애를 써서 서울 접근성, 지금 우리 남부 내륙철도도 공사를 했거나 상세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 좀 빨리 앞당겨줘야지만 당장 우주항공청만 해도 서울하고 좀 움직이기가 편할 것이고, 접근성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간 협력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이제 잘 하시면 또 우리 기초지자체들 간에도 좀 잘 화합이 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도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대학 총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위치타 대학이 그 위치타라고 하는 작은 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인력 공급을 해주고 또 장소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문화 모임의 어떤 허브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우리 서부 경남 지역, 작게는 서부 경남 지역, 크게는 경남 지역에 오게 되는 우주항공 기업들을 위한 교육 기능, 또 문화 기능, 그런 것까지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사님의 생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부터 우주항공 도시를 위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여기 입지할 때 우리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오는데 도와하고 시에서 노력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청장님께서 좋은 덕담을 해주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수도권에 비하면 암만 해도 사천이나 진주가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나 정주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수도권에 계시다가 이렇게 지역에 오면 불편한 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청장님 덕담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지금 임시청사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죠. 또 동떨어져 있는 이 주거 환경과는 도심지하고는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걸 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청장님이나 우리 우주항공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계 많은 우주 도시들을 보면 우주 산업이라든지 우주 정책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든지 또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라든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우주 본부인 나사가 워싱턴에 있고,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대로 우주센터가 전국에 11곳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욕심에서 보면은 우주항공청이라는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으로 가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 지역에 입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관련 기관들을 우리 경남에 많이 가지고 오는 노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지사만의 임무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지역사회가 함께,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연구기관이나 정책 기능이라든지 교육 기능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들이 오려고 하는 정주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주 항공 복합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청사가 임시청사에 우리 우주항공청이 들어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툴루즈 같은 경우도
뭐 30만 내외밖에 안 됩니다. 도시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중규모의 새로운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그 계획 도시 안에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우주항공청이라든지 또 우주항공 그 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우주항공 연구와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우주항공 복합도시 안에는 그런 이제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우주복합도시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면 좀 우리 자치단체의 힘이 좀 적게 들어도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설치 특별법을 국회에 21대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면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되고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서 우리 도내에 3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특별법 안에는 그 국가의 의무, 그 다음에 규제의 완화, 재정적인 지원, 그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각종 그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만 통과되면 그 복합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경남도나 사천시나 진주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1차적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정치인들과 같이 함께 노력할 생각이고 이 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 더 좋고 통과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사천시와 함께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자체 도시개발 사업도 장기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천을 중심으로 한 진주 서부 끝역에 우주항공 복합도시를 만들어서 우주항공 관련 기관들을 입지시키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우주항공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우리 기관 단체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상생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마지막 주제는 상생을 위한 방안입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가 앞선 주제와에 대한 토론 방식과는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출연해 주신 세 분이 돌아가면서 다른 두 곳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지사님 차례인데요. 먼저 윤영빈 청장님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는 요청하실 사안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불편한 게 많으시죠? 여기 계시니까.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 사천 지역 그리고 진주를 포함한 이 경남 지역 이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이미지는 그 하늘색, 하늘과 우주이지 않습니까? 이 하늘색과 그 산과 바다 이 어우러지는 이 전체 그림이 너무 멋집니다. 이 사천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툴루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규모의 도시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프랑스 국립우주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어쨌든 뭐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 사천에 설치되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청장님께서 참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데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 경남 지역에 와 계시니까 우리 경남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우주항공청이 우리 경남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어떤 그런 좋은 계획들이나 우리 지역에 어떻게 같이 지역 사회와 같이 가는 우주항공청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우주항공청 개청하는 과정에서도 뭐 사천, 진주, 경남 도민 아주 열렬한 환영을 해주셨기에 뭔가 저희도 꼭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한 그 우주항공청 청사는 사실 임시청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본청사가 이제 설치될 그 후보지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후보지들도 이제 선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본청사가 이제 건립이 될 텐데 그 안에는 나름 이제 우주항공 융복합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이제 툴루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시아의 툴루즈를 이 지역에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사 헤드쿼터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고 10개의 센터가 이제 각 주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센터가 그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인데 대부분의 이제 발사체 발사를 이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합니다. 발사하는 과정을 보려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서 이제 보고 즐기고 그런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발사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플로리다에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곳 그 사천, 진주, 경남 이 지역이 우주센터가 융복합 도시로 들어서면서 관광도 뭔가 이제 큰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이 너무 중요하기에 우주센터에서는 앞으로 그 미국의 나사가 하듯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그 캠프부터 시작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을 보고 나도 우주인이 되고 싶어, 나도 우주 관련한 종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꿈을 심어줄 그런 계획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 양성, 지역 발전,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청장님 이제 출발 단계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청 하면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으로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청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의 기술이나 또 시험이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과학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우주파크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청장님 좀 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앞으로 네. 장기적으로는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꼭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국민들께 우주에 대한 꿈을 항상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지사님께서 총장님께 한번 또 질문해 총장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우주항공 분야의 최고의 그 전문가시니까 마침 이번에 그 경상국립대학교의 총장님으로 되신 게 그냥 우연히 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우주항공 분야 지금 우주정책포럼의 회장이시기도 하고 한국우주학회의 회원이시기도 하고 한데 앞으로 그 총장님께서 이제 가장 그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분야의 그 인재 양성에서 가장 절실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에서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주 경제 비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인재거든요.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총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에서는 총장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비전을 한번 도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침 이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돼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또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 항공 관련 학과가 생긴 것이 건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지금 교수는 약 20여 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업의 경향도 좀 그랬고 해서 우리가 주로 전통적인 항공 분야에 많이 집중한
교육 연구를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윤영빈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항공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그 역학적인 과목들, 물리, 수학 베이스의 과목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총장이 되고 마침 우리 또 글로컬 사업이 되고 우주항공청이 내려오고 또 우주항공의 그야말로 붐이 우리 지역에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응하지 못했던 새로운 항공 우주 분야 트렌드에 대응하는 교육이나 연구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주 분야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조금 소홀히 했던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주 분야 교수를 한 3사람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최소 3-4사람을 더 확보해서 우주공학만으로도 혹은 우주과학만으로도 자그마한 과 하나가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우주 분야 인력 양성에 많이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항공 분야도 이제 전통적인 항공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교육이나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새로운 트렌드인 UAM, 도심 모빌리티 혹은 가까운 지역 간 모빌리티 쪽에 설계를 하고 또 그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길러야 되겠고 교수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실 산업 현장에서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이것은 우주에도 해당되고 항공기에도 해당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사실은 각각의 여러 개의 전자장비들이 항공기나 위성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부 소프트웨어가 다 하나하나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기능이나 연구 기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은 요즘 워낙에 잘 나가기 때문에 AI 접목을 해서 대부분의 기업들도 서울에 있고 인력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가 AI 접목한 교수를 뽑으려고 그러면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으로 전부 몰리고 있어서 절박하게 지금 그러나 기업들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 교육과 연구 기능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학이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영빈 청장님 차례입니다. 권진애 총장님에게 궁금한 내용들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의 그 주된 역할과 기능은 인재 양성이라 생각합니다. 총장님 생각에 우주항공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재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육성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장님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대학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대학이 길러낼 인재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도 제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우주항공 인력 양성기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경상국립대가 길러내는 그 인재의 어떤 색깔하고 서울대학교가 길러내는 인재의 색깔은 조금 다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은 설계, 시험평가, 제작 등의 실무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깊은 이론적인 것이나 너무 수학이나 물리 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영역보다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주로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약 석사 정도의 인력이 평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만으로는 그런 교육을 완전히 잘 시킬 수가 없어서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모셔서 배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을 산학협력 교육 시스템을 많이 강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일부로서는 우리 우주항공청에도 우주항공청이 정부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 아주 오랜 경험을 가진 항공우주 연구 인력들도 많이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우주항공청에서 같이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주항공청이 바라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바라는 고급 인력을 길러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번에는 네. 지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 지사님께 이번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 했는데. 몇 번 정도 하셨습니다. 네, 지사님, 그 우주항공청에서 지금 그 민간 기업 육성 추진 방안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삼각이라면은 대전 지역의 R&D와 인력 양성, 그리고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발사체 특구, 그리고 사천, 진주, 경남 중심으로 위성 특구입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한 3,800억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이 경남 특구에 상당 액수가 이제 투자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남에도 다양한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며 그와 연관해서 우주항공청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점이 바라는 점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주항공청에서 삼각 우주항공 클러스터 삼각 체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조금 이제 규모가 당초보다 좀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위성 특화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청장님 하셔가지고 저는 안심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남은 그 삼각 체제 중에서 위성 특화 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 특화 지구 안에는 보면 이제 그 진주의 위성 환경 시험 시설 그리고 사천의 이제 위성 기술 개발 혁신 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위성 특화 지구의 사업이 앞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정부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주 환경 시험 인증이나 또 위성 개발 혁신 센터 같은 경우에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 그 우리 경남의 이 산업의 규모를 좀 키워달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세계 시장 점유 비중도 지금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경남의 비중도 뭐 일부 항공 분야는 굉장히 그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우주 분야에는 굉장히 아직도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산업 규모를 좀 확대해달라 우주 산업 규모를 경남에 그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자금과 인력을 좀 지원해달라. 특히 한 67%의 기업들이 자금 지원에 대한 뭐 중소기업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자금하고 인력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우주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주 관련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우주 항공 분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우주 항공청이나 우리 도에서 그런 분야에 좀 중심을 둬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주 항공청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이 이때까지 이 항우련 중심으로 이렇게 독점적으로 우주 항공 기술 개발이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주 경제 비전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우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민간 부분 중심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과감하게 정부가 항우련 중심의 우주 기술 개발 생태계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서 민간 부분의 우주 관련 기술이나 산업 발전이 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요. 우주 관련 기술이나 이 투자는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뭐 하나 기술 개발하더라도 10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업 입장에서 우주 관련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내가 10년이 걸리는데 혹시 중간에 우주항공청의 입장이 바뀌거나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기업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외압을 막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외부의 정치적인 바람을 차단하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우주 경제 기술을 우주 관련 기술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큰 역할을 해주셔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진애 총장님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아까 못하셨던 청장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사실은 제 대학 2년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우리 3학년으로 예. 계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뵙고 제가 이제 청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사님께서 아까 이제 우리 우주항공청이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잘 정착하고 지역하고 같이 조화롭게 같이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대학의 총장이니까 특히 우리 대학의 입장으로 이제 조금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수능 점수의 어느 정도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학벌이라든가 또 그 대학이 수도권에 존재하느냐 지방에 존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지 또 할 때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 좀 차별을 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주항공청이 지금 마침 우리 가까운 지역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우리 지역 사회 전체로도 좋지만 우리 또 지역 대학들하고 같이 어떻게 좀 협력을 해서 지역 대학의 도움도 받으시지만 또 지역 대학들을 어떻게 같이 키워가면서 같이 도와가면서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철학이 있으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방향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력 양성 차원에서 대학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미국의 MIT 대학의 인재 양성의 목표는 인류의 공헌 하나입니다. 아주 큰 목표를 세우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MIT 나온 학생들은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의 목표인 인류의 공헌 하나라는 것을 머리에 새기고 나온다고 합니다. 가슴에 큰 포부를 갖고 졸업을 하는 거죠. 그렇듯이 대학의 목표는 굉장히 원대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당연히 저희 우주항공청은 주변에 국립경상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주항공청과 대학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인력이 우주항공 분야에 배출돼서 우리나라의 뭐 기업 출연연 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주항공 분야의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의 그 목표는 10%의 시장 점유율 확보입니다. 20년 후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가 현재 700개 정도가 이제 관련 기업 수인데 2,0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2,000개의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관련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그 주변 대학에서 뭔가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남 지역은 위성 특구이기 때문에 위성 관련한 전문 지식을 관련 대학에서 많이 뭔가 키워주시고 인력을 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우리 우주항공청은 당연히 국립 경상대를 뭐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 재학생분들도 지금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사님에게도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사님은 제가 가끔 보면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모르셔야 우리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서 지사님 철학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어떤 지사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은 정부에서 이제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다 대학 정책을 주관을 하다가 갈수록 광역 지자체 우리로 치면 경남도의 대학 관련되는 정책을 많이 이관을 하고 또 예산도 상당 부분을 경남도에 이제 넘기고 그런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라이저 사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경남도에도 여러 대학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입장에서 보면 지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좀 우리 경남도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광범위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전국의 지방대학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들이 혁신하지 않고 구조조정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학들 총장님들이나 대학의 구성원들이 저보다 더 그런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교육부가 대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자치단체 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은 저는 아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각 대학에 대한 그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그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되어야 그 대학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민간 부문보다 좀 많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국립대학교도 대학에 따라서는 아주 오히려 민간 부문에 있는 대학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대학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는 민간 부문에 있는 사립대학보다 좀 이렇게 느슨한 혁신을 하는 대학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도지사로서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들이 정말 새로운 환경, 학생 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나 국가적인 또 국민적인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드라이브 정책을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국립대학교 총장님이나 교수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이루해 왔는데, 경상국립대학교는 구성원들의 혁신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상국립대학교는 앞으로 크게 발전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남의 중심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많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들이 경상국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산업에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또 현장에서 바로 실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했고, 최근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경상국립대학을 따라서 이번에 금년에 글로컬 대학으로 신청한 게 우리 경남이 예비 선정에서 제일 많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창원대학,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그다음 연안공대 이렇게 다 됐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 이제 8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몇 개 대학이 본선에 선정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창원대학 같은 경우에도 국립대학입니다. 그동안에 혁신 의지가 경상국립대보다는 많이 좀 약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총장이 바뀌고 새로운 총장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게 창원대학이 이제 창원과학기술원처럼 경남의 주력 산업인 원전, 방산, 기계 중심으로 과학기술대학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굉장히 호응하고 교육부총리에게도 이야기했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이 발전하면 대학이 스스로 혁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대학들은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대학 자체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혁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할 때 저희들은 자치단체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남의 고등교육 대학들이 훌륭한, 우리 전국에서 나중에 서울대학만 그 모든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면 원전 방사는 창원대학이 대한민국 최고다, 우주항공 분야는 경상국립대가 최고다, 그는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역의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희들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네, 우주항공도시 조성까지 우주항공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게 되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기업인 주식회사 ANH 스트럭처에 근무 중인 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진주 사천에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고 주위의 중소기업과 그 중견기업과 그리고 대기업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 전 매출액의 10%그 액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20년 후에 전체 산업 규모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420조 원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규모는 이제 4,200조 원이 되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일자리 수는 현재 한 2만 개에서 한 50만 개로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 우주 항공 산업의 기업에서의 일자리 수가 이제 2만 개에서 50만 개로 늘어날 그런 우리 나름의 추산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경남 지역이 위성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사천 진주에 모여서 뭔가 역할을 해내리라 봅니다. 일자리도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천 진주 관련 대학 뭐 기업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역할도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은 충분히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우주항공청은 민간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민간 기업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이 그리고 인프라가 정부에 지금 있습니다. 정부 출연을 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민간이 이전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두 기관이 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기술이 민간으로 오고 민간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비용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고효율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민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 우주항공청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배종인입니다. 일단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저희 권진애 총장님께 좀 욕심을 내서 두 가지 질문을 좀 여쭙고자 하는데 한 가지 아니고요. 두 가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언젠가 저희가 이제 유인 우주 탐사를 할 날이 올 텐데 뭐 우주 건축이라든지 우주 의학, 우주 농학 이런 분야들의 연구와 교육이 좀 활발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상국립대학교에 우주항공대학이 이번에 신설됨에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새로운 교육이나 연구에 대해서 총장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또 저희 교육과 연구에서 혁신을 추구하시는 저희 총장님의 비전 속에 경상국립대학교가 향후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 어떤 좀 독창적인 위치를 확립하고자 하는지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혹은 항공우주 관련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항공공학 위주, 좀 더 나아가도 한 위성 정도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대학이 생긴 것을 계기로 우주항공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항공공과대학이 아니잖아요. 우주항공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공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항공을 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학문 분야들을 우주항공대학을 해거로 해서 다 모아서 같이 융복합 연구를 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주항공대학이 생기고 글로컬 사업이 선정되면서 앞으로는 우주와 관련되는 많은 분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도 있고 식품도 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건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들의 연구자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인 융복합 연구 교육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이제 가디스트라고 해서 경남 우주항공방산연구원에는 꼭 우주항공대학 소속 교수들이 아니어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글로컬 100 탑스 이렇게 붙였는데 100명의 세계 최상위 연구자들이다 해서 우리 학교에 10년 미만의 젊은 연구자들 100명을 뽑아서 그건 꼭 공과대학 소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주제를 제안받아서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연구비를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학의 위치가 어떠하냐 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꼭 서울대나 카이스트하고 경쟁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보다 수준이 낮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쪽은 그쪽의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가서 그쪽보다 더 좋은 아웃풋을 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순수한 학문적인 것만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실용 연구, 실용 학문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생각을 하고, 산업체와 산학 협력에 포커싱을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약 1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마지막 질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과학부에 재학 중인 오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함에 따라서 이제 서부 경남의 국가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경상남도 차원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진주 사천에 그 우주환경 시험 시설이나 위성 그 개발 혁신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2,5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게, 일반 우주 산업이라는 거 하면 카이와 같은 뭐 발사체 만든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명공학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 그 자체의 발전만으로도 신산업이 우리 경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큰 효과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미 우리 경남에 기존 주력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계 산업이라든지 원전이나 항공, 이런 이제 방산, 이런 산업들도 우주 항공 산업이 이 지역에 집접화 효과가 커지면 또 산업 간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통해서 동반 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부 경남,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길이 있고, 또 저희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주 항공 분야에 유망한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것, 육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지금 우리 경남이 창업 지원 인프라를 그 경상대학교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어서 거점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사천을 중심으로 한 이 우주 항공 분야의 그 창업 지원 기능을 뭐 프랑스 스테이션 F와 같은 그런 거점을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부 경남 발전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이야기한 뭐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기업 유치, 이런 것이 다 서부 경남 발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우주항공청 293명의 행정기관이 온 곳에 대한 기대도, 대한민국의 정부의 부처청이 경남도에 처음으로 우리 경남도 지역에 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 그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각종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해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 그것이 이제 서부 경남의 대규모의 도시,
진주 사천이 뭐 지금 현재 인구가 합하면 한 40만 정도 내외 되는데 앞으로 50만, 100만의 도시가 이 지역에 형성되고 그런 산업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있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우주항공청이 마침내 개청되면서 우주항공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대학까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주항공 시대의 개막을 기념해 열린 SCS 스페셜 우주항공과 지역 상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서경방송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